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예전에 피하지방에 대한 질문이 댓글에 올라와서 피하지방 시리즈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에서 피하지방과 근육은 하는 일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 근육의 일을 대신하는 피하지방이 늘어나고 근육이 늘어나면 피하지방의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피하지방이 줄어든다고 했었습니다. 자, 실제로 굶거나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줄인 사람의 경우에는 근손실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근육을 대신하기 위해서 피하지방량이 늘어나기도 해요. 근육은 지방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체중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체중은 마른 체중이지만 피하지방이 많아서 비만인 마른 비만이 되기도 해요. 최근에 이 영상의 조회수가 높아졌는지 근육과 피하지방에 대한 질문 댓글이 많아졌는데 이런 내용의 질문이 댓글에 올라왔습니다. 피하지방과 근육이 동시에 많은 사람의 몸은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면 보디빌더 선수의 비치진기의 몸이나 씨름 선수의 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피하지방과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댓글이 있는데 복근 운동을 해서 복부 근육량을 늘리게 되면 뱃살이 빠지나요? 허벅지 운동을 해서 허벅지 근육량을 늘리면 허벅지살 빠지나요? 이런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전에 답변 영상을 만들었었죠. 부위별 살 빼기는 불가능한가? 라는 영상인데 지금 오른쪽 위에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씨름 선수가 피하지방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 유튜브에서 2019년에 씨름이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에 올렸던 씨름 경기 영상이 갑자기 이슈가 되면서 100만 뷰를 넘긴 거였어요.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찾아보니까 현재는 300만 뷰를 넘긴 상태입니다. 씨름 영상이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된 이유는 영상에 나오는 선수들의 몸 때문이에요. 딱 봐도 피하지방이 많지 않은 굉장히 좋은 몸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일부 여성 유저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 좋은 걸 할배들만 보고 있었네. 나 몰랐는데 나 씨름 좋아하네. 이런 드립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이슈가 됐습니다. 저 당시에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참고로 저 당시에는 실제로 씨름 경기를 보러 가는 씨름 직관이 유행하기도 했었고 씨름 선수 중에 일부는 팬클럽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씨름 선수의 경우에는 피하지방이 많거나 뚱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씨름 선수는 뚱뚱하다는 인식이 있죠. 왜 이런 인식이 있을까요? 과거의 씨름 선수들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의 씨름 트렌드는 기술 씨름으로 바뀌는 추세지만 그 이전에는 무게 씨름이 대세였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씨름 영상 중에서 과거의 영상을 보면 살이 굉장히 많죠. 씨름에서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상대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기술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체중이 무거우면 무게중심이 잘 무너지지 않았고 무게중심이 다소 무너지더라도 체중으로 밀어서 이기는 게 가능했습니다. 힘들게 기술을 수련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체중을 늘리는 게 더 쉬웠고 그래서 억지로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살이 찌는 보약을 먹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늘어나지 않았을 체지방을 억지로 늘려서 체중을 높였고 이 과정에서 근육량이 많으면서 동시에 피하지방도 많은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중이 늘어난 선수들에게는 기술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은 점점 사라지고 오직 체중으로 밀어붙이는 씨름이 남게 되는데 씨름을 보는 재미가 사라져서 인기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쉽게 이기는 방법을 선택하느라 보는 재미를 놓쳐버린 거죠. 씨름의 인기가 점점 낮아지면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씨름계 내부에서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무게 씨름이 아닌 기술 씨름을 추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 덕분에 최근의 씨름 트렌드는 기술 씨름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는 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피하지방을 늘린다면 과거의 씨름 선수들처럼 근육이 많으면서 피하지방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늘어나면 피하지방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디빌더의 경우. 보디빌더의 경우에는 비시즌기라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피하지방을 늘리진 않죠. 그래서 피하지방이 많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디빌더의 비시즌기 몸은 왜 피하지방이 많다고 생각을 할까? 가장 단순한 이유는 근육량이 너무 많아서 몸이 굉장히 크게 보이기 때문이야. 애초에 보디빌딩에서 목표로 하는 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몸이 좋은 수준이 아니라 한계까지 근육량을 늘리는 게 목적입니다. 근육량 자체가 하루에 한두 시간 운동하는 일반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자, 근육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덩치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대회에서는 근육의 선명도를 위해서 피하지방을 극단적으로 깎아내니까 원래 덩치보다는 작게 보였다가 대회가 끝나면 피하지방이 어느 정도 돌아오면서 원래 덩치만큼 크게 보이는 건데 이게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피하지방이 많다라는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몸이 큰 거지 피하지방이 많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비시즌기라고 하더라도 팔뚝살, 허벅지살, 뱃살이 출렁거리는 선수는 잘 없죠. 그러면 근육이 많으면서 피하지방이 많은 경우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살찌는 과정, 살 빠지는 과정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근육이 많으면서 동시에 피하지방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오른쪽에 살찌는 과정, 살 빠지는 과정 영상이 나오도록 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